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프고 슬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희망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오연이 가고 을미연이 왔습니다. 갑이 지고 을이 떴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을들이 좀 더 어깨를 활짝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미생들이 완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갑을관계 또 좀 해소가 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교류도 협력도 더 좀 활발하게 다시 복구가 돼서 우리 경제에 좀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경제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성장하고 남북관계도 크게 발전하고 또 지방균형 발전도 활발하게 되는 그런 민주정부 10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경제도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파탄나고 지방균형 발전도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 또 충남도 참여정부 때에는 기업과 일자리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크게 성장을 했던 좋은 시기였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우리 천안으로 내려오던 기업 수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또 왔던 기업들도 거꾸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일어서서 우리 정치를 이끌어야만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지방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또 남북관계도 발전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이 정말 변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늘 지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으로 완전히 달라져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끌어 보겠다고 감히 나섰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 또 천안 시민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언론인 간담회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투데이 전정기 기자입니다. 저는 남지방에 편입하고 있는 기자다 보니까 저희 천안에 관계된, 천안 아산에 관계된 그런 질의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헌법재판소 이제 불합치 판결로 총선에서의 선거 이제 증설이 불가피하게 됐지 않습니까?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19대 총선에서도 총선 앞두고 선거구 증설의 후보 대상지로 포함이 됐다가 이분만이 정치권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지만 실명도 하셨고요. 종전 선거구로 갑을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선거를 치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현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연 그게 어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또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야당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이 천안 아산 지역의 선거구 증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과거 또 19대와 같은 그런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 또 휘말려서 좀 전에 중개 선거구로 치르게 되는 그런 개연성은 또 없는지 또 하나는 지금 새정치연합 중앙당에서 선거구 증설 문제를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정치의 어떤 현안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는 그 논의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손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구 이렇게 획정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직접 그 문제를 관장해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들이 얽혀들면서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획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떠난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중앙선관위도 구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아예 제3의 그런 중립기구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만약 그것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관장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천안 증설 문제는 그럼 증설 쪽으로 가는 것이 예, 지금은 그 부분은 지금 여야 간의 의견들이 다 일치합니다. 다만 여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아예 중립적인 기구에 맡기자는 것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아주 국회의원들의 손을 떠나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천안 아산 문제 국한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예. 다음 분. 예. 충남 포스트 유재민 기자입니다. 차기 대권에서 의원님과 아이돌 충남지사와의 대결 구도를 위한 시각이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특히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을 하셨는데 이건 곧 2017년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서 차기 대권 지사로 꼽히는 아이돌 지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라든지 입장은 좀 어떠신지? 아직 우리 안희정 지사와의 경쟁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대결 구도라는 말도 저로서는 대단히 생소한 이야기고요. 우리 안희정 지사는 제가 정말 아끼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도 하는 그런 후배죠. 우리 정치를 바꾸어서 정말 좀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겠다는 점에서는 크게 봐서 정치적 동지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우리 정치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또 뭐 경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된다면 또 아주 행복한 그런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모두에 말씀하신 제가 다음 총선 불출마 부분은 이렇게 바로 대선으로 가겠다 그런 그 뜻보다는 지금은 우리 당의 상황이 지금 대선을 말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죠. 갑자기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서고 제가 후보로 나서니까 자꾸 이제 대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지금 대선을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뭐 다음 총선도 이대로 가면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당을 살려내는 게 무엇보다 지금 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비로소 대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희망으로 가능성으로 그렇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을 살려내는 일에 제대로 해내려면 당 대표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 자신은 이렇게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에 전념하고 또 우리 당의 다음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그런 식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권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굳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어떤 나서서 이렇게 뭐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또는 상처받지도 모를 일을 이렇게 뭐 꼭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굿모닝 충청이 이구영재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동영 전 상임 고문께서 이제 탈당 움직임을 보이시고요. 또 이제 그 진보 시민 세력이나 원로들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당 창당 논의가 한참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호남과 이 가장 중심적인 지지 세력을 동시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가 있는데. 창당하고 탈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동영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 당이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뭐 진보적인 어떤 그 정당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호남, 뭐 비호남 이런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뭐 우리 당의 어떤 그 세력이 이렇게 분당되는 것은 그 분당되는 세력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런 논의가 자꾸 생긴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조금 좀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은 진보정당이 통합진보당이 아예 해산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해산결정 이전에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크게 약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폭넓게 좀 보다 진보적인 어떤 세력으로부터 중도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 이르기까지 더 넓은 이렇게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그렇거든요. 미국의 민주당이 이렇게 진보로부터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까지 이렇게 다 아우르면서 공화당하고 양당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당을 키워나가면 방금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만약 2월 8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창당 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탈당도 안 이루어지거나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것 같은데 당 대표가 되시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설득하거나 이렇게 좀 다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가 아까 지금은 뭐 우리 당이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는 상태고 또 국민들이 우리 이 당에서 이제 희망을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실망 때문에 다른 이런저런 정치적인 어떤 그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일어서기만 하면 저는 아까 새로운 어떤 정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은 저절로 잠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음 총선 승리와 또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야권 세력은 가급적 쪼개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기면 어떤가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예, 선거판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번엔 총선을 진주하시게 되실 텐데요. 공천 문제가 항상 아직도 이제 뭐 청평 공천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상당 지역에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도 있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안도 마찬가지였고요. 혹시 의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공천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공천 문제야말로 우리 뭐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말 하루빨리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 공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치 대표나 지도부가 전횡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때로는 개파들 간에 나눠먹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리 정해진 원칙 없이 선거에 닥쳐서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니 국민들이 공당으로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또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그런 수권 정당이 되려고 그러면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이 공천 제도와 룰을 확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룰에 따라서 공천이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해야만 공당으로서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개파라는 것이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세력을 함께 이렇게 모이고 줄 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이 그렇게 사사롭게 행해지지 않고 제도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말하자면 친노 비노라는 개파 논란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천권을 손에서 놓고 제도와 룰이 공천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표가 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대표가 된다면 맞아 최우선 과제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제로 그렇게 제가 약속드린 대로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기 박지원 의원께서 저 충남도청 방문하셔서 문 의원님은 당대표보다는 그 대권 후보로 나서는 게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 의원님께서는 박 후보님이 이렇게 저 당권을 맡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한번 판단 한번 해주세요. 이제 뭐 저는 뭐 당권 대권 이렇게 뭐 분리 이야기는 이렇게 저를 아끼는 차원에서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당권 뭐 경쟁에 뛰어들어서 또는 또 당권을 맡아서 이렇게 뭐 상처받지 말고 바로 이제 대선을 준비해서 다음 대선에서 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그런 정도로 지금 조금 안이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대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말로 뭐 다음 총선 뭐 대선 희망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당의 존립이 지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당을 살려놓고 봐야죠. 당 살려놔야 다음 뭐 총선 대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으로부터 조금 특별하게 좀 혜택받고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이렇게 또 침체된 그 원인 속에 지난번 대선 패배도 크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또 남다르게 큰 입장이죠. 그래서 우선은 당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이게 제 책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을 다 해내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대선도 우리 당에게 기회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쨌든 함께 이제 경쟁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당권 대권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이제 시기가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 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뭐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당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뭐 살리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릴 것이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 예, 그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이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원칙을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의 기본과 원칙을 세우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공천 문제도 그렇고요. 이 공천이 마치 지도부 손에 의해서 사사롭게 행해지고 그때그때 주먹국으로 행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미리 공천제도 룰이 딱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 어느 지역,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전국에서 골고루 경쟁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이렇게 일어선다면 또 국민들도 희망을 주게 되지요. 결국 근본 문제는 그 우리가 국민들 지지를 잃게 된 가장 이제 원인은 2007년 대선 이후부터 거듭거듭 패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호남에서 느끼는 상실감이나 고립감이라든지 실망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팍팍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지를 몰아주었는데 밖에 나가서 판판이 지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생각하는 어떤 가치 정신 이런 것이 우리 정치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그러니 상실감 가지고 이렇게 또 고립감 느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이 이제 이길 수 있는 정당이다, 희망을 걸어도 될 만한 정당이다라는 것만 그렇게 이제 보여지면 저는 우리 당이 금방 일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잘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이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심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대한 세력이 되지 못하고 대안이라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기대가 금방 다시 이렇게 모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남 천안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다 바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프고 슬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희망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갑오연이 가고 을미연이 왔습니다. 갑이 지고 을이 떴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을들이 좀 더 어깨를 활짝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모든 미생들이 완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갑을관계 또 좀 해소가 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교류도 협력도 더 좀 활발하게 다시 복구가 돼서 우리 경제에 좀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우리는 경제도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성장하고 남북관계도 크게 발전하고 또 지방균형 발전도 활발하게 되는 그런 민주정부 10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경제도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하고 남북관계도 파탄나고 지방균형 발전도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천안 또 충남도 참여정부 때에는 기업국가 또 아주 행복한 그런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모두에 말씀하신 제가 다음 총선 불출마 부분은 이렇게 바로 대선으로 가겠다 그런 그 뜻보다는 지금은 우리 당의 상황이 지금 대선을 말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죠. 갑자기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서고 제가 후보로 나서니까 자꾸 이제 대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지금 대선을 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뭐 다음 총선도 이대로 가면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당을 살려내는 게 무엇보다 지금 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비로소 대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희망으로 가능성으로 그렇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을 살려내는 일에 제대로 해내려면 당 대표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 자신은 이렇게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우리 당의 혁신과 변화에 전념하고 또 우리 당의 다음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라는 그런 식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권을 이렇게 생각했다면 굳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어떤 나서서 이렇게 뭐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또는 상처받지도 모를 일을 이렇게 뭐 꼭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굿모닝 충청 이구영재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정동영 전 상임 고문께서 이제 탈당 움직임을 보이시고요. 또 이제 그 진보 시민 세력이나 원로들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당 창당 논의가 한참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호남과 이 가장 중심적인 지지 세력을 동시에 나는 이제 선거를 치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현재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연 그게 어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돼서 또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야당의 유력 정치인으로서 천안 아산 지역의 선거구 증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야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과거 또 10기대와 같은 그런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 또 휘말려서 좀 전에 2개 선거구로 치우게 되는 그런 개연성은 또 없는지 또 하나는 지금 새정치연합 중앙당에서 선거구 증설 문제를 어떤 로드맵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그 세 가지 문제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정치의 어떤 현안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는 그 논의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손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구 이렇게 획정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직접 그 문제를 관장해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들이 얽혀들면서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획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떠난 제3의 중립적인 기구에서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중앙선관위도 구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아예 제3의 그런 중립기구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만약 그것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관장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자리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크게 성장을 했던 좋은 시기였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우리 천안으로 내려오던 기업 수가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하고 또 왔던 기업들도 거꾸로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일어서서 우리 정치를 이끌어야만 그렇게 민주주의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고 지방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또 남북 관계도 발전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이 정말 변해야겠습니다. 이제는 늘 지기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으로 완전히 달라져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끌어 보겠다고 감히 나섰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 또 천안 시민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언론인 간담회 그 특별한 그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투데이 전정기 기자입니다. 저는 남 지방에 상주하고 기자다 보니까 저희 천안에 관계된 천안 아산에 관계된 그런 질의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헌법재판소 이제 그 불합치 판결로 총선에서의 선거구 이제 증설이 불가피하게 됐지 않습니까?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19대 총선에서도 총선 앞두고 선거구 증설의 후보 대상지로 포함이 됐다가 이른바 정치권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좀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정이지만 실명도 하셨고요. 종전 선거구로 갑을 지역 천안 증설 문제는 그럼 증설 쪽으로 가는 것이 예, 지금은 그 부분은 지금 여야 간의 의견들이 다 일치합니다. 다만 여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는 것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아예 중립적인 기구에 맡기자는 것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고 하여튼 국회의원들의 손을 떠나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천안 아산 문제에 국한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예. 다음 분. 예. 네, 충남 포스트의 유재민 기자입니다. 차기 대권에서 의원님과 아이돌 충남지사와의 대결 구도를 이어하는 시간이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특히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을 하셨는데 이건 곧 2017년 대선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지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라든지 입장은 좀 어떠신지? 아직 우리 안희정 지사와의 경쟁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대결 구도라는 말도 저로서는 뭐 대단히 생소한 이야기고요. 우리 그 안희정 지사는 제가 정말 아끼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도 하는 그런 이제 후배죠. 우리 정치를 바꾸어서 정말 좀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겠다는 점에서는 크게 봐서 정치적 동지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정치를 이제 바꾸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또 뭐 경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된다면